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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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엘빈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멜번 시티 안에 있는 플래그스텝 가든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기 호주 오기 전에 준비했었던 준비물이라든지 이제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초기 자본금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는 비자 신청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블로거분들이 되게 자세하게 지금 포스팅을 많이 해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렵지 않게 저는 혼자서 신청을 할 수 있었고요. 혹시나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이거 하단에다가 URL 넣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은 이게 2019년이 되면서 비자 신청 비용이 원래는 440달러였는데 450달러로 10달러가 오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네, 여기 이민성 홈페이지에 Q&A 가시면은 지금 450달러로 오른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수수료가 조금 발생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5.9달러 정도 좀 더 추가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 하나로 환산했을 때 37만 3,175원이 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비자 신체 검사입니다. 이게 진짜 사기꾼들인데요. 우선은 17만 1,500원이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영수증을 안 가지고 와가지고 자세한 내역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 영수증 내역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진료하는 비용은 몇만 원이 되지 않는데 1인실 대여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14만 1,000원 정도가 아마 적혀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이게 아마 제가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옷을 다 탈의하고 가운을 잠깐 입은 다음에 의사 선생님을 한 5분 정도 기다렸었거든요. 이제 독립된 공간에서 아마 이 비용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비자를 신청하려면은 거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눈물을 무릅쓰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게 막상 비자 신체 검사를 하면은 별거 없어요. 키를 재고 몸무게를 재고 이제 시력 검사를 하고 소변 검사를 하고 이제 흉부 이제 엑스레이 촬영 정도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오시기 전에 미리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제 치과 진료라든지 피 검사라든지 본인이 조금 아프신 곳이 있다면은 미리 한번 건강검진을 별도로 받고 오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항공권 예매입니다. 저는 스카이스캐너를 통해 가지고 예매를 했고요. 항공사는 에어아시아 그리고 멜버른 아발론 공항까지 1회 경유해서 가는 노선을 선택했습니다. 네, 총 비용은 37만 1,283원이 들었고요. 네, 이게 저가 항공사다 보니까 이제 수화물 옵션도 제가 선택을 했어야 돼가지고 25kg의 수화물, 이제 2회 기내식, 이제 2회 좌석 선택 옵션까지 포함된 비용입니다. 저는 이걸 일주일 전인가 한 6일 전에 바로 예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오히려 더 저렴한 가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카이스캐너를 통해서 예매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요일별로 가격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쌀 때를 선택하셔가지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환전입니다. 저는 토스를 통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첫 거래 시에 60%의 우대율이 적용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98만 9,522원을 1,230달러로 환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한 100만원 정도로 1,200달러 정도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네, 다섯 번째는 워킹 홀리데이 여행자 보험입니다. 생각보다 보험을 안 들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걱정이 좀 많은 편이다 보니까 이제 고민 끝에 보험을 들고 오게 됐는데 가장 유명한 보험사로는 이제 어시스트 카드와 삼성화재 그리고 현대해상 이 세 가지의 회사가 있고요.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파서 병원을 가더라도 따로 제가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은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따로 보내주기 때문에 가장 편리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앞서 말했던 세 개의 보험사 중에서는 가장 비싼 보험료를 자랑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삼성화재나 현대해상 보험사의 경우에는 제가 우선적으로 이제 진료비를 납부를 하고 이제 추가적인 서류를 통해 가지고 이후에 청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조금 다소
불편할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상대적으로 어시스트 카드보다는 조금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화재 다이렉트 여행자 보험을 선택했고요. 300일 정도 가입해가지고 97,100원 정도가 나왔어요. 이것도 제가 옵션을 따로 조정해가지고 그 최저 가격으로 내린 가격입니다. 근데 그 보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나이라든지 이제 성별, 직업 이런 다양한 옵션에 따라 가지고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본인의 정보를 기입하시고 미리 얼마 정도 보험료가 발생할지 직접 확인하신 다음에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임시숙소 예약입니다. 저는 처음에 계획을 한 게 한 3일 정도를 이제 백패커스에서 머물면서 제가 직접 이제 단기 쉐어를 구하는 거를 목표로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3일을 머물 백패커스를 미리 예약을 했습니다. 그 비용이 107,799원이었는데요. 하루에 한 35,0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제가 있었던 곳보다 좀 더 저렴한 곳도 있었는데 이제 후기를 보니까 조금 너무 더럽거나 그 도난의 위험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중간 정도 되는 비용으로 선택을 해서 왔습니다. 네, 이제 일곱 번째로는 유심칩과 통신 비용인데요. 저는 미리 이제 한국에서 보다폰 유심칩을 구매하고 한 달치 사용료까지 다 내고 왔어요. 그 비용이 37,000원이었습니다. 네, 되게 생각보다 간단해가지고 미리 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덟 번째로는 이제 국제 운전면허증이랑 국제 학생증입니다. 보통 이제 외국에서는 저 자신의 이제 신분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게 이제 여권이잖아요. 근데 이제 1년 동안 살 건데 항상 여권을 가지고 다니긴 조금 불편하고 혹시나 좀 잊어버릴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의 신분을 대체적으로 확인시켜줄 수 있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왔어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금방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거라서 가격도 8,500원으로 되게 저렴하고, 그래서 꼭 내가 호주를 가서 운전을 하지 않을 거더라도 저의 신분을 대체적으로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국제학생증입니다. 이거는 2년 유효기간으로 해가지고 34,000원이 발생했는데요. 말 그대로 학생증인 만큼 나이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만 나이로 30세 이하이신 분들만 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외에 다양한 혜택이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저도 단 한 번도 이 혜택을 이용해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여행할 때나 그럴 때 제가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만들어서 왔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커먼웰스뱅크 계좌 개설입니다. 이거는 이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시고요. 비용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청 이후에는 직접 본인이 은행을 방문하셔가지고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ATM 카드를 수령하셔야 되는데요. 이 ATM 카드를 바로 수령하시려면은 적어도 2주 전에는 미리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미리 신청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수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열 번째로는 스카이버스 예매입니다. 네, 우선 스카이버스가 뭐냐면은 그 아발론 공항에 도착하면은 이제 멜번 시티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서던 크로스역까지 한 번에 올 수 있는 버스인데 이게 한 번 탈 때 24달러예요. 근데 온라인으로 예매를 미리 할 경우에는 21.6달러까지 할인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리 예매를 했고요. 이거를 이제 하나로 바꿨을 때 17,280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조금 비싼 편이죠. 11번째로는 상비약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것저것 가져오긴 했는데 막상 여기 오니까 한국 약은 잘 안 듣는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는 상황을 위해서 저는 지사제, 해열제, 몸살 감기약, 종합감기약, 진통제, 소염제, 그리고 마데카소라고 그 입안에 나는 구내염 있잖아요. 그거 나면 바를 수 있는 약하고 이제 데일밴드까지 챙겨왔고요. 총 21,300원이 들었습니다. 네, 이런 것까지 챙기는 센스. 네, 마지막으로는 기타 준비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워킹 홀리데이를 가기 전에 안경이나 렌즈를 미리 맞춰서 가는 걸 추천해 주시는데요. 왜냐면은 그 한국에서 이 렌즈를 압축하는 기술력이 다른 나라보다 더 우수하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 안경도 새로 맞춰왔고
이제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이 마이크도 새로 구매를 해왔고, 지금 보이진 않지만 이 앞에 있는 거치대까지 새로 사서 왔습니다. 그리고 준비물을 챙기다 보면은 아마 느끼시겠지만 이게 계속 새로운 준비물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의 매일매일 다이소를 갔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사기 위해서. 그렇게 발생한 기타 준비물 비용이 14만 4,029원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편인가 적은 편인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차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물이 더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마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비용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호주를 오기 전에 지출한 총 금액은 237만 2,488원입니다. 여기에는 환전 금액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 정착 비용으로는 10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것 중에서 조금 더 이제 줄여서 오시는 분들은 이것보다 비용이 또 적게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좀 더 추가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비용이 더 초과되시겠죠?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제가 빠진 부분이 있거나 다른 좀 더 좋은 팁, 호주를 가기 전에 이거는 꼭 해가야 된다라는 그런 팁이 있으시면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마 다른 분들도 더 도움을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준비한 건 오늘은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